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심상치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계속 오르던 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거리고 어제는 이제 큰 폭으로 막 4%, 6%막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좀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뭐 사실 주식 경력 뭐 오래 한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시작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요런 때쯤에 시작한 분들, 뭐 한 2, 3개월 전에 시작하신 초보자분들, 특히 뭐 동학개미 운동 막 이러면서 이제 동학개미라고도 불리는 초심자분들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편하게 초심자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시장의 흐름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저희 클럽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한 지 한 2개월, 3개월 되신 분들, 말씀하셨었던 대로 뭐 하락 그래도 저 경험해봤어요 라고 얘기해도 막 요럴 때 해서 며칠 네. 잠깐 자이로 드롭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오르기만 하는 시장을 보신 분들 네. 많죠. 주변에. 근데 이 시점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진짜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그냥 딱 한마디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왜 어렵냐? 어려워서 포기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의 취지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변수의 영역이에요. 딱 부러지게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외울 거 다 외우고 어떤 상황 보는 거 다 해놓고서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 풀듯이 딱 시험을 풀고 나면은 정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온갖 변수가 정말 많죠, 주식시장은. 근데 그 변수를 맞이했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 능력치가 흔히 제가 얘기하는 대응의 영역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종목의 흐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종목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그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는 내 포지션을 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초심자분들이 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홍길동하고 제가 장기를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기를 두면서 장기가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컴퓨터랑 장기 넣어봤더니 다 이겨요. 나 장기에 소질 있나봐. 다 이겨요. 근데 갑자기 홍길동이 아빠 찬스를 씁니다. 아빠한테 혼수 받아서 막 장기를 둬요. 갑자기 홍길동이 장기를 엄청 잘 두는 거예요. 제가 그 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게임에서도 지겠지만 게임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아빠 데리고 와서 훈수 두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반칙이다, 뭐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겠죠. 짜증이 네. 난다. 네, 맞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친목 장기는 그렇게 볼멘 소리하고 짜증이라도 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무서운 점은 뭘까요? 문제는 시장이 반칙을 해도 내 돈은 잃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되게 쉬운 장세에서 운적 요소, 시장빨 요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수익이 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냥 그 행동에 장점과 단점 아니면 빛과 그림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주식은 수익이 나는 거구나, 그게 패턴화 고착화되기 꽤나 좋은 시간이에요. 2, 3개월간은. 왜냐면은 2개월, 3개월 동안 되게 만만하게 수익 잘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행동 중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나 안 좋은 습관들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는 시장 변수, 하락, 장세에서 그 똑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KO 당하기 좋은, 한 번에 외통수 걸리는 수를 자기가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외통수 걸리는 수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냥 또 다른 예를, 이제 주식하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한 지 막 이제 한 2달, 3달 된 분이 실제로 댓글에 막 그런 댓글 남기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나 최근 2, 3개월 동안
한 달에 막 50% 100% 냈다. 뭐 주식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한 달에 100% 낼라 그러면 뭐 낼 수야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주식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되게 높은 확률을 뒤가 없이 매매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 초보자가.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뒤가 없이 계속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뒤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진리 같은 얘기인데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흘려듣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저 어떡하죠? 아유,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이제 클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식 초심자분들을 좀 일선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심리로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늘상 봐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신 분들이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 많죠. 저는 욕심 크게 없습니다. 한 달에 그냥 한 5%에서 10% 정도 꾸준하게 수익 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경력되면은. 최근 시장에서 수익 잘 났으니까 그 정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장 좋을 때 그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은 거 맞지만 그게 항상 따박따박 만들어질 수 있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익을 못 낸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템포 조절도 하고 시장을 조금 피해갈 줄도 알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그 안에서 꾸준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짜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시합을 운영하는 전략인데 제가 딱 집어서 주식 3개월 경력자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뭐 그분들이 잘못이겠습니까? 이 시장이 잘못이죠. 너무 허황된 환상을 주기 좋았던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이 진짜 30년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축구에서 전원 공격을 했어요. 뒤가 없습니다. 수비 한 명도 없어. 골키퍼 한 명만 막아놨다. 시합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시합에서는 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그만 변수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제 얘기 지금 시점에서는 잘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도 여기서 이상적으로 이대로 다시 반등해줘서 쭉 가주게 되면 모두가 해피하니까 그걸 바랍니다. 누구보다 바라지만 근데 시장은 변수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고 새로운 변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변수가 하나 두 개 쌓이게 되면은 그동안 수익 냈었던 방식으로는 시장에 안 먹힐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안 먹힙니다. 분명히 이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했었는데, 사람들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이해를 하고 경험한 거에서 성공했었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쉬운 장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매매 가지고 수익이 났구나를 이미 경험을 했고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런 거를 변화하는 변수가 생기는 시장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이상하죠. 내가 뭐 이거 잘못했나 보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해서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망가지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되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이런 시장, 우리 시장에서 시장 역사로 보게 되면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버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클럽이나 회원들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류의 시장들 많이 봤고요. 이런 시장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아주 레귤러적인 반복된 상황이에요. 질문이나 행동도 정말 닮았습니다. 앞선 선배들이 했었던 실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잘못된 습관은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형성된다.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형성되는 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다양하게 체득하고 경험해서 시장에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왕이면 쉬운 장에서만 먹히는 매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그 안에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정리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렵다 쉽다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에 변수 출현이 많다. 변수라고 말하게 되면은 되게 이례적으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1년 중에 변수 없는 날이 오히려 더 적을걸요. 대체적으로 다 변수를 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 풀듯이 되게 단순하게 이론으로 딱 접목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영화 타짜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곤이랑 김혜수, 정마담이 이제 편 먹고서 막 호구 네. 잡아가지고 공사 칠 때 딱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호구한테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처음에 푼돈으로 막 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벌게 해주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공사 치려고 이제 딱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갈 때 이제 막 따기 시작해요. 그 정마담 쪽에서. 그러면 이제 호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돈을 더 길어오잖아요. 그쵸. 네, 돈을 더 길어와서 그걸 만회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큰 판을 만들면서 한 방에 훅 보내버리는데, 주식 이제 막 시작해서 요거만 이제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말리고 싶은 거 하나는, 여기에서 그 진짜 마지막 호구짓을 당하면 안 돼요. 일단 뭐 잃은 건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막 물 길어오죠. 막 그래서 물 타고 막 내가 여기서 이것까지 먹으면 나는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막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자본금만 막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훅 가게 되는 게 이 주식판이고 그 타짜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시점에서 물 길어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 길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현 시점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쉽게 생각했는지를 그때 제대로 보고서 그걸 개선을 해야죠. 근데 그 개선하는 거는 돈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이성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다못해 어제 같은 장대 연봉 캔들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하락장 제대로 맞아본 적 한 번도 없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이때 썼었던 기술들 접목해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큰 오산이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씩 물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균형이 무너지신 분들 있다고 봐요.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어찌됐든 저희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에 의한 팁을 드리면요, 리밸런싱하고 무한물타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리밸런싱을 가장한, 주식 빌드업에서 배우는 리밸런싱을 가장한 무한물타기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은 저희도 사실 아는 게, 그걸 보고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별로 없어요. 다 자기식대로 하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참 이거 알려주는 입장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진짜 바로잡으려고 클럽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같이 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저희가 하는 거라서 막 이렇게 홍보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클럽도 되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난 클럽 싫다, 나 혼자 할 거다 그러면은 진짜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심자분들은. 한 가지 팁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템포 조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꼭 생각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요즘에 이제 클럽 안에서도 요 때쯤 오신 분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힘들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아름답게 올라가면 또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지나간 추억이 되는 거지만, 또 이게 안 좋게 흘러가면
다들 많이 고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희망찬 메시지를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뭐 전에도 한번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거 코스닥이죠. 네. 네. 900 넘었다가 450까지도 저희 맞고 다 해결했는데 뭐 이 정도는 정말 애교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클럽 회원분들은 일단 좀 걱정 덜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뭐 저희가 해냈으면 뭐 열심히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주식은 못할 거다 그렇게 단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언니님 말했던 건 이 월봉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던 것들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클럽 얘기도 하는데 클럽은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오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에 클럽 가입 안내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거기 공지사항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계속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기 전에 저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그 카페 주소랑 뭐 클럽 공지랑 뭐 이런 것들이 링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도움되는 얘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